지금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곳은 불광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이 불광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의 공사 현장이고요. 지금 이 앞쪽으로 불광역이 있는데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 나라 대표 박정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서울혁신파크를 얘기하면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혹시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셨다면 요 위에 보이시는 걸 클릭하시면 저번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이런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웬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불광역에서 약 한 300m가 채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을 사실은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불광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은 위치가 이렇고요. 서울혁신센터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혁신센터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2008년도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곳은 서울시외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그러니까 서북부에 있는 그러한 그 터미널 역할을 했던 거죠. 강원도나 아니면 파주 쪽에 있는 그런 곳들을 이용할 적에는 꼭 서부시외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셨어야 돼요. 그 서부시외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워낙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버스들이 잘 돼 있고 환승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더 이상 만들어야 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폐장을 했고요. 그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폐장한 곳에 서부경찰서 임시청사가 들어왔어요. 녹번동에 있었던 서부경찰서는 매우 낡았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서부경찰서를 잠시 이쪽으로 이전해 왔고, 그곳은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쪽이 모델하우스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과 그 서부경찰서 임시청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요 블럭과 요 블럭은 좀 다른 블럭이고요. 그 모델하우스는 홍제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2019년도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3일에 그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요. 이렇게 화재 현장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불이 났었을 적에 사실은 이 모델하우스만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북한산까지 올라와서 북한산도 태우는, 아까 전에 보셨던 북한산에 있는 롯데캐슬과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뒤쪽에 불씨가 떨어져서 소방차가 거기까지도 출동해서 불씨를 끌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화재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 다음날의 사진이에요. H빔이 전부 다 휘어져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 나고 나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 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고분양가로 인해서 계약이 좀 많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계약분이 약 170개 정도가 나타났었거든요. 그 170개 정도가 나타나서 그 미계약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용산에다가 다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계약에 대한 그 청약을 받았었어요. 그때 홍제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금 부자 5,800명 모여 미계약분이 33.5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계약분 1,174개 중에 무순위 청약에서 5,835건이 접수돼서 평균 견적률이 33.53대 1로 마감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잘 안 믿기는 하는데 불나면 대박 난다는 얘기가 이거랑 거의 비춰져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그 후에 그렇게 H빔이 다 꼬이고 엉키고 그랬으니 그 부분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부경찰서 임시청사가 서부경찰서에 있는 녹번동에 있는 것들이 본사가 잘 마무리돼서 이사를 가고 그 임시청사를 폐쇄하기 위해서 거기도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다 그냥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공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납니다. 호반건설,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사로 선정이라는 기사가 나죠. 4개동 998가구. 도대체 이게 뭔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찰나에 공고가 뜹니다. 은평구청의 공고입니다.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정 열람 공고. 삼정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러한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가 그거였다는 거죠. 지구 지정 제한자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공고는 2019년 6월 20일 날 났고요. 기사는 2019년 5월 22일 날 났어요. 거의 한 달 차이로 공고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 근처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고보다 기사가 먼저 났다. 이거는 행정착오다. 이걸 물려라 라고 많이들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정말로 이게 되느냐 마느냐 라는 게 되게 궁금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워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만 개인 소유에서 대조 PFV 주식회사로 넘어가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넘어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PF 주식회사가 뭘까라고 했더니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신탁으로 넘겼고 역세권 임대주택으로 넘어갔던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열람공고인데요. 이 열람공고에 보시면 위치는 대조동 2-9번지,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2-9번지, 지정 지구 제한자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유권 이전하신 분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역세권 임대주택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현장 모습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 한번 보고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곳은 불광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이 불광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의 공사 현장이고요. 지금 이 앞쪽으로 불광역이 있는데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300m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의 자리는 기존의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자리가 서부경찰서 임시청사로 변했고요. 그리고 서부경찰서 임시청사가 철거되면서 그 옆에 있는 모델하우스와 지하주차장이 같이 한꺼번에 개발되는 형태로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보시고 오셨는데요. 이 역세권 임대주택은 보시다시피 불광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밖에는 안 걸어 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거리고요. 통일로길에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미성아파트 쪽에서 반대하실 만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역세권 임대주택이 개발되고 나면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칠까? 여기 보시면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미성아파트, 불광 5구역, 여기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준신축급들의 아파트들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세권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게 많이 아쉬울 텐데요. 역세권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거에 아쉬움을 좀 뒤로 해볼 만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가자역에 있는 가자행복주택이에요. 가자행복주택이 들어서기 전에는 가자역은 정말로 낙후되고 철길이 그냥 맨살로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게 가자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나니까 좀 되게 많이 정리된 느낌으로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보셨을 적에도 굉장히 이쁘게 정리되고 어느 정도 구획이 정리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많이들 펜스 쳐놓고 이동도 많이 불편하게 해놨는데 현재 모습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굉장히 어둡고 침침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꽤 무서운 곳이었는데 행복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로등도 많이 들어서고 차량 이동도 좀 많고 사람들의 이동도 많이 있어서 좀 무서운 것들이 좀 많이 진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아파트 값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약간 소폭 상승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시는 분들도 얘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세권 임대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장점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구역이 깔끔해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998세대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상권들은 활력을 다시 많이 찾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뭐 되게 어두웠던 분위기는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은 청년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가장 큰 문제점, 특히 불광생활권이라고 보이시죠? 불광생활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65세의 노년층 비율이 높아져서 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간 노인 인구 증가율과 청소년 인구 감소율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998세대 청년과 신혼부부들, 40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노인들만 많은 이러한 불광동에서 청년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력을 되찾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세권 임대주택은 4개동 998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임대주택들, 원룸, 그 다음에 저렴한 다세대에 살고 있는 월세를 갖고 계시는 임대인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구산역과 연신내역, 그 다음에 불광역의 이 뒤쪽에 있는 이게 지금 대조동입니다. 대조동에 있는 원룸을 갖고 계시는 다세대, 다가구 갖고 계시는 임대인분들, 그 다음에 연신내역 뒤쪽에 있는 불광동에 계시는 원룸 갖고 계시는 분들, 불광 오고요. 그 다음에 불광역 앞에 있는 여기에 계시는 임대인분들이 소형 임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이 좀 낡으셨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들이셔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잘 인테리어를 해놓으시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내놓으셨다면 시세만큼이나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역세권 임대주택과 근처에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는 총 882세대 2011년 7월에 입주한 불광 7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동안 은평구의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아파트기도 했고요. 대규모의 882세대나 되는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었고, 도보로 연신내역까지 이동도 가능했고요. 버스를 이용하면 불광역까지도 이용했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잘 돼 있어서 시청이나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집행부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외부 마감재나 안에 있는 정원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해준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혹시 연신내역에 대한 호재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GTX A 노선이 들어설 역으로서 연신내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GTX A 노선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연신내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GTX A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GTX A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일 것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7차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꾸준히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셨듯이 연신내역은 3호선과 6호선, GTX A 노선, 그래서 3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3풀 역세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힐스테이트 7차의 실거래가를 보시면 19년도 12월 29일 날 9억에 거래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개월 평균치는 8억 9천 정도, 그 다음에 전세가는 4억 8천 4백, 갭은 4억 정도가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제 미성 아파트입니다. 미성 아파트의 경우는
1340세대 1988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아까 전에 북한산 힐스테이트랑 똑같이 3호선, 그러니까 연신내역과 불광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불광역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연신내역을 이용하실 거면 도보보다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나으실 것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좀 특이점은 1988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혹시 재건축에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9년 11월 1일 날 단독 기사로 난 겁니다. 불광미성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통과. 그래서 D등급을 받았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다시 한번 거쳐서 재건축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성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발자국씩 나가는 그런 단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통과된 모습입니다. 매매 가격은 2020년 1월 14일쯤에 거래된 것이 7억 1천만 원이고요. 1개월 평균 기준가는 6억 8,500, 전세는 3억 1,500, 갭은 3억 7천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2017년 8월 2일 날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변경,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니 이거에 대한 것도 유념하시고 매매하실 적에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 임대주택 앞으로 힐스테이트 7차와 미성 아파트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GTX가 들어선다는 연신내역과 불광역을 끼고 있는 이러한 아파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 독바의 역세권까지 이어지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 불광동에 있는 그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기 있는 이러한 재개발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